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최근에 나온 리플사와 XRP 관련된 정보들을 들고 인사를 한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SEC가 리플사의 요청, 이 소송 비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비공개로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리플사 측에선 이야기하기를 소송과 관련 없는 리플사 직원들, 여기는 전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들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되며 이들 자료가 공개돼서도 안 된다. 자료 공개 시 그들과 리플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의의를 제기했고 SEC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왠지 SEC 측에서 이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함께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트윗입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는데요. 자, 2021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 금액만 10억 달러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SEC가 리플사에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보게 된 피해 금액이 150억 달러를 넘어선다라고 하는데요. 자, 무려 SEC는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사기 금액보다 15배나 달하는 피해를 암호화폐 시장에 주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XRP 홀더들 피해가 막심했죠. 자, 그런데 SEC는 누구를 보호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이 정보 같은 경우는 포브스 기사에서 발췌를 한 것이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게도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죠. 자, SEC 정말 추잡한 것들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들게 되는데요. 이어서 디튼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SEC가 리플사에 소송을 걸었을지라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XRP를 상폐시킬 이유까지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후속 여파가 무서워가지고 상폐를 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사실 뭐 그렇죠. SEC가 무서우니까 상폐를 시키는 것이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XRP 상장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일단 이 소송을 이겨주는 것이 여러 업계 및 회사들에게도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 SEC의 암호화폐 기업들 사냥, 암호화폐들 사냥은 계속됩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었던 9개인가 11개인가의 토큰들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과 무슨 작당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이 나와가지고 SEC가 묻지도 않았는데 직접 들이대면서 우리가 이 신탁을 상장한 코인들 중에 증권으로 보이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SEC로부터 스스로 조사를 해달라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됐었죠. 자, 그렇죠. SEC가 어떻게 합니까? 얼씨구나 좋다구나 하면서 해당 3개 코인들을 조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3개 코인들 목록이 무엇입니까? GKC, 스텔라, 호라이즌인데 자, 스텔라 뭐 거의 XRP의 이복동생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텔라도 이번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SEC가 조사에 나서가지고 만약에 이 코인들을 증권으로 규정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 소송건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코인들 작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의문점인 것은 왜 그레이스케일은 본인들 이제 투자자들도 해당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직접 나서가지고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건덕지를 주느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개 코인들 당연히 SEC 측에서는 증권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전이 정말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플사가 패소한다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전멸 나는 거죠. 그러면 해당 코인들의 가치도 크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스텔라 같은 경우는 50% 물량 소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직도 XRP에 비해 가지고 1대3 비율 정도로 후달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소송까지 걸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크게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스텔라 하니까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머니그램 같은 경우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다가 리플사가 소송을 당했고 이번엔 스텔라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스텔라도 소송을 당하게 생겼죠. 자, 머니그램 굉장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EC가 해당 3개 코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크라켄 거래소로부터 익명의 지갑으로 5억 개의 XRP가 한 번에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었을까요? 5억 개. 대량 이동은 종종 일어나는데 5억 개가 한 번에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체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발란체 개발사가 특정 로펌과 악의적인 협약을 맺고 경쟁 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물론 아발란체 측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루머가 발생을 했느냐? 아발란체 개발사와 악의적인 협약을 맺은 로펌이 바로 리플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빵형은 바로 나서가지고 뭔 소리야, 난 그런 사람들 몰라, 만난 적도 없는데 왜 개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바로 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리플사에 관련된 악의적인 루머가 또 발생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플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 바로 연준과 리플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저도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고,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태스크포스에 리플사의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딱 보시면은 리플과 연방준비제도 검색만 딱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관련된 기사, 뇌피셜, 찌라시 등등이 쏟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FedNow라는 실시간 지불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CBDC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는데요. 실시간 지불뿐만 아니라 실시간 결제도 되는 것으로 그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 2023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골드 텔레그래프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물론 정말로 CBDC가 활용될 것인지 아니면 실시간 결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아직까지 베일에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FedNow가 발표가 된다. 만약에 정말로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에 활용이 되고 암호화폐가 활용이 된다면 XRP가 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벌써부터 와글와글 들끓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리플사는 연준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일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특히나 최근에 다시 한번 CBDC 간에 이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리플사인데, 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XRP에 영향을 미치거나 XRP가 활용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가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셨다가 소식이 제대로 나오거나 가격이 튀기 시작하면 그때 재빨리 올라타도 괜찮지 않나 라는 말씀 잠깐 드려보고 싶네요. 자,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정보를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여러분들께 꼭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